어느 날 대학생 민수는 오랜만에 방학을 맞이해 친구들과 함께 산속에 있는 작은 펜션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그 펜션은 시내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 조용하고 한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도착한 날 친구들은 짐을 푸는 대로 근처의 작은 산을 등산하기로 했다.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신선했다. 모두 들떠 있었다. 등산이 끝난 후 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그러나 해가 지기 시작하자 친구들은 서둘러 하산하기로 했다. 산속은 해가 지면 금세 어두워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산 도중 민수의 친구 태호가 길을 잘못 들어 다른 길로 접어들고 말았다. 길은 점점 더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그들은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자 점점 초조해진 친구들은 휴대폰을 꺼내 GPS로 방향을 찾으려 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어둠이 점점 짙어지며 산속이 정적이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그때 민수는 어렴풋이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 들었던 전설을 떠올렸다. 이 산속에는 예로부터 사람들이 종종 실종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던 것이다. 산길을 헤매다 사라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오랜 시간을 헤매다 마침내 작은 오두막 같은 곳을 발견했다. 창문에는 오래된 종이로 겨우 가려진 흔적이 있었고 문은 나무 판자로 덧대어져 있었다.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누군가가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들은 다가갔다. 문을 두드리자 이상한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타났다. 주름진 얼굴에는 뭔가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 서려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들어오라고 했다. 오두막 안은 생각보다 아늑했다. 할머니는 그들에게 따뜻한 숭늉을 대접하며 산속에서 길을 잃는 일이 자주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동안 한숨 돌리며 마른 옷으로 갈아입은 친구들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했다. 그러나 민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벽에 걸린 시계가 멈춰 있었고 무엇보다도 할머니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웠다. 할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민수는 방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는 방 안 한쪽에 쌓여 있는 물건 더미를 발견했는데 그 중에는 최근 실종된 사람들의 대한 신문 기사와 사진이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민수는 친구들에게 눈짓을 보내 그 사실을 알렸다. 그때 갑자기 오두막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무언가가 문을 긁는 소리였다. 겁에 질린 친구들은 할머니가 돌아오자 조심스럽게 그 소리에 대해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 소리가 바람 때문에 난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할머니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결국 친구들은 할머니 몰래 오두막을 빠져나가기로 결심했다. 모임을 마치고 오두막을 나서려는 순간 할머니가 조용히 속삭였다. 조심해라. 이 산은 종종 지나간 사람들을 잡아두고 싶어 하니까.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진 친구들은 감사를 표하고 서둘러 산을 내려왔다. 산을 빠져나와 펜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자신들이 실종된 것을 알리는 살인사건 소식을 전하는 뉴스와 함께 여러 번 보도되었던 그 할머니의 오두막이 사실은 수년 전 화재로 소실된 폐허였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민수와 친구들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수사 결과 그 밤에 그들이 찾았던 오두막은 이미 오래전부터 폐허가 되었으며 그들이 만났던 할머니는 산속을 떠도는 망령처럼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다는 소문만이 돌고 있었다. 그 후로도 그들은 그 산을 다시는 찾지 않았고 그날의 기억은 악몽처럼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말았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민수는 우연히 등산을 하다 또다시 그 장소를 지나치게 되었는데 산속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조심해라. 이 산은 종종 지나간 사람들을 잡아두고 싶어 하니까. 뒤를 돌아보니 너무도 익숙한 오두막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물론 공포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이야기는 다소 특별합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됩니다. 아파트는 1980년대 초반에 지어졌고 시간이 흐르며 점점 노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매우 현대적이고 인기 있는 주거 단지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주인공 설아는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얻으며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직장까지의 거리가 중요했던 그녀는 지하철역과 가까운 이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처음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복도에서는 오래된 건물 특유의 희귀한 냄새가 났고 벽지는 여기저기 낡아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복도의 낡은 외관이 아닌 실속과 위치를 보고 그 집을 선택했습니다. 이사 첫날 밤, 박스를 대충 정리한 후 그녀는 지친 몸을 침대에 던졌습니다. 새벽 2시 즈음 되어서 그녀는 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딸칵, 딸칵 하는 소리는 방문 너머 어두운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설아는 조금 무서웠지만 오래된 건물이니 어디선가 삐걱거린 소리겠거니 하고 다시 잠들려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도와줘 라는 낮은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그녀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 소리에 집중하며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고 어느새 그녀는 이 소리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언제나처럼 소리는 멈추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유난히 소리가 크게 들리던 날 설아는 충동적으로 밖을 살짝 내다보았습니다. 복도는 아무도 없었고 그저 희미한 불빛만이 그곳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잠에 들려 했지만 이번에 들리는 소리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놀자. 그날 이후로 설아는 토요일마다 아파트 관리인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인은 이 건물에 얽힌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몇 년 전 이곳에 살던 한 중학생이 실종된 일이 있었지만 그 아이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종된 아이의 부모는 이 일에 충격을 받고 이사를 떠나게 되었고 그 일은 곧 잊혀져 갔습니다. 설아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자신이 들은 소리가 그 아이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겁이 많던 그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두운 복도의 끝에 위치한 창고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낸 그녀는 한밤중에 소리가 가장 클 때 그곳으로 조심히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창고문에 손을 대고 심호흡을 한 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오랜 시간 방치된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인형은 마치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갑자기 방 안의 전등이 깜빡이며 꺼졌다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서 나랑 놀아줘라는 음산한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놀란 그녀는 방을 뛰쳐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고 밤새 불을 켜둔 채 떨리는 몸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과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빈번하게 들려왔고 그녀는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새로운 집을 알아본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놓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급히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삿짐을 싸며 벗어날 준비를 하는 그녀의 뒤에 다시 한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에 또 오렴. 설아는 그 후로 그 아파트 단지를 지나칠 때마다 속삭이는 소리가 생생하게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왜 그 일을 겪었는지에 대한 답은 영원히 풀리지 않은 채 남겨졌습니다. 심장이 떨리는 경험을 안고 살아가는 그녀에게 그곳은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의 한 조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필자가 어릴 적에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곳은 경치가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하지만 마을 구석구석에는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와 두려움이 깔려 있었다. 그중 하나는 필자와 어린 시절 친구들이 생성한 폐가의 집이라는 장소에 관한 이야기다. 그 폐가는 마을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했다. 집주인은 오래전 사라졌으며 그 이후로 그 집은 텅 빈 채로 방치되었다. 집 앞 거대한 밤나무는 항상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어 햇살이 내리쬐는 날에도 그곳에 가면 으스스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어느 여름밤 필자와 친구들은 용기를 내어 그 집을 조사하러 가기로 결심했다. 초저녁이 되자 우리는 손전등과 캠코더를 챙기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집에 도착했을 때 입구는 부서진 나무 판자로 봉인되어 있었지만 서로의 응원에 힘입어 간신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집안은 예상대로 음산했다. 거미줄이 구석구석 매달려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다. 이상한 점은 한쪽 벽에 걸린 오래된 거울에서 누구의 흔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까지 손길이 닿았던 것으로 보이는 손자국이 있었다. 우리는 각자의 두려움을 감추며 더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다 2층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찬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주변을 살폈지만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없었다.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어 모두들 주위를 경계하며 움직였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다락 문을 발견하고 열어보자고 제안했다. 도전심과 호기심에 집념이 불타올라오르는 곧장 다락으로 향했다. 다락방은 어두컴컴했고 오래된 가구와 물건들이 잡다하게 쌓여 있었다. 우리가 방을 조사하기 시작하자 갑작스레 캠코더가 작동을 멈췄고 그 순간 다락방 한 구석에서 슬픈 멜로디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한이 맺힌 누군가의 피아노 연주 같았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서둘러 밖으로 나가려 했다. 그때 갑자기 친구 한 명이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졌고 바닥에서 묶여있는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호기심에 휩싸여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에는 이전 집주인이었던 한 여성이 썼을 것으로 보이는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평생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살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며 끝내 그를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였다. 바로 그때 폐가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패닉 상태에 빠져 집을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온몸을 덮친 두려움은 예전의 어떤 경험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집 밖으로 나와 돌아본 순간 창문을 통해 우리를 쳐다보는 희미한 실루엣을 목격했다. 그날 밤 이후로 그 여름은 끝나고 우리는 다시는 그 집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필자는 마을을 떠나 도시에 정착했지만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가끔씩 그 폐가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면 그 집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웠는지 아직도 알 수 없는 미스터리가 맴돈다. 그곳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곳을 다시 찾아갈 용기를 내긴 어려울 것 같다.